생식 라이프, 비만과 면역 디톡스. 적게 먹어도 계속 살이 찌는 이유는 무엇일까? 면역 디톡스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1차적인 면역 반응 중의 하나는 선천성 면역세포인 식세포, 대식세포, 수지상 세포 등의 탐식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면역독소의 제거이다. 면역독소는 크게 네 독소로 대표되는 병원체에서 유래한 물질과 세포가 손상될 때 나타나는 물질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독소들이 식세포의 탐식 작용으로 빠르게 제거되지 못하면 염증 반응의 부작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병적 징후, 피로, 비만 등이 나타나거나 심하면 장기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혹은 약한 염증이 지속되어도 만성염증으로 발전하여 염증성 질환, 암, 당뇨, 치매 등을 불러올 수 있다. 면역 디톡스는 면역 증강제 혹은 면역 조절제를 섭취하여 식세포의 탐식작용을 활성화시켜 식세포에 의한 면역 독소 제거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사람들 중에는 고도 비만에 속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흔히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편견을 갖기 쉽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대단히 활동적이고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그들이 고도 비만이 된 것은 단순히 게으름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섭취하는 에너지보다 사용하는 에너지가 많으면 된다. 그리고 사용하는 에너지는 근육의 양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육이 많은 젊은 사람들의 경우 조금만 활동적으로 움직여도 살이 쉽게 빠지기 때문에 살 빼는 것이 쉽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신진대사가 바뀌기 때문에 살 빼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떤 경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때도 있다. 우리는 음식을 줄이면 당연히 음식 섭취량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다이어트에 돌입하지만 나중에 요요 현상의 반격을 받아 체중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곤 한다. 이 외에도 체중 감량을 위해 상식적인 논리로 접근하거나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목표한 만큼 감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노력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비만과 만성염증. 비만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비활동적인 생활 방식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말한다. 비활동적인 생활 방식 자체가 염증을 유발하며 염증이야말로 비만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비활동적인 생활 방식이 비만이 시작되는 원인이 되지만 비만이 되면 비만으로 인한 또 염증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비만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비만이 되면 지방세포가 커지면서 산소가 부족해져서 세포의 염증을 발생한다. 두 번째로 비만인 사람은 장내균총이 일반인과 다르고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PLPS가 몸속에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많은 만성염증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비만이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첫 번째 이유, 즉 지방세포가 커져서 세포가 손상을 입어 산소가 부족해진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생각하면 다이어트 중에도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는 이유는 지방세포가 괴사되었거나 염증이 생겼거나 우리 몸의 외부에서 LPS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LPS만 줄여도 비만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비만과 장내 균층과의 관련성에 대한 예를 들자면 비만인 사람과 마른 사람의 장내 균층을 바꿔보니 비만인 사람은 마른 체형이 되었고 마른 사람은 비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동물 실험에도 확인되어 논문으로 발표된 바 있는데 이는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장내 균층을 이용해 비만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비만을 유도하는 세균이 있다는 말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세균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므로 염증을 유발하는 LPS를 줄일 수 있도록 장내 균층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기적 면역계,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을 유도하여 비만을 고착시킨다. 일단 비만이 되면 만성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면역계의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하여 포도당이 면역계에 더 많이 할당되도록 하고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을 통해 신체의 신진대사를 줄여 신체의 다른 부위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줄인다. 이것이 심화되면 면역계는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므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에도 관여한다. 렙틴은 식욕을 억제하며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으로 지방세포에서 분비된다. 렙틴은 뇌의 시상하부의 수용체에 결합하는데 포만 중추를 자극하여 활성을 촉진하고 섭식 중추를 자극하여 활성을 억제한다. 뇌에서는 렙틴 분비를 조절하여 섭취하는 음식의 양과 분비하는 에너지의 양 사이의 균형이 깨지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게 한다. 즉, 인체는 음식 섭취량이 늘어나면 렙틴 분비량을 늘려 식욕이 감퇴되도록 하고 섭식 활동을 억제한다. 이와 동시에 지방 합성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량은 늘린다. 반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 체내 렙틴 농도가 줄어들면 섭식 행동을 자극하는 기전이 작동한다. 염증이 발생하면 면역계는 인슐린 저항성이나 스테로이드로 포도당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렙틴 저항성을 유도하여 혈액의 렙틴 농도를 높여서 면역 활동을 지속하려고 한다. 그래서 만성염증이 지속되는 것이다. 만성염증이 있을 때 혈중의 렙틴의 농도가 높아지면 뇌는 이를 포만감으로 인식하여 에너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체온을 올리고 면역계를 활성화시킨다. 렙틴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매우 강력한 염증 유발 물질이기도 하다. 렙틴은 거의 모든 종류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면역 활성을 유지할 때 포도당의 흡수를 증가시킨다. 렙틴은
NF-kB의 활성을 증가시키며 IL-1, TNF-A, IL-6의 발현을 증가시킨다. 결과적으로 렙틴은 선천성 면역을 증가시켜 외부의 감염과 병원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현상은 충분히 먹었으니 안심하고 면역력을 올려서 몸을 청소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비만 상태가 지속되면 렙틴 저항성이 유도되고 렙틴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과식을 유도하게 된다. 예를 들어 비만인 사람은 자주 배고픔을 느끼고 항상 식욕이 왕성하기 때문에 렙틴의 농도가 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렙틴의 농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다. 즉 비만인 사람은 렙틴의 농도가 낮은 것이 아니라 렙틴 저항성이 생겨서 렙틴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렙틴 저항성은 항상 나쁜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먹은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 번에 많이 먹도록 하거나 혹은 염증이 지속될 때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렙틴 저항성은 면역계에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문제는 면역계가 과민을 한다는 것이다. 면역계는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면역계가 에너지 공급량을 늘리면 만성염증을 악화되고 비만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 채 살은 계속 찌게 된다. 사실 이 정도 면역계가 노력했으면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제거되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비만일 경우에는 만성염증이 지속된다. 왜 그럴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비만으로 인해 체내에 많아진 LPS 내독수가 염증을 잘 유발시키지만 탐식 작용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주 천천히 분해되기 때문에 아주 약한 염증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다. 배고픔 스트레스에 대한 뇌의 반격, 다이어트 효과를 무력화시킨다. 비만인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시도하면 우리 몸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은 생존의 위험을 받는 것과 같은 급성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이에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뇌의 시상하부의 명령을 받아서 부신에서 분비되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신체 각 부위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코르티솔은 신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자극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최대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혈압을 높이고 혈액 내 포도당 수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신체 각 기관에 즉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혈액을 방출시킨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먹는 양을 줄이면 뇌에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뇌는 이를 위기 상황으로 감지하여 코르티솔을 분비하여 포도당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낸다. 코르티솔을 신체 에너지 원인, 포도당이 뇌로 빠르게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혈당이 높아지는 동시에 근육에서 포도당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인슐린 저항성이 유도된다. 그 결과 인슐린의 영향을 받는 근육과 지방에서 포도당을 사용하는 양이 줄어들고
인슐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뇌로 전달되는 포도당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다. 즉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처음에는 뇌에 더 많은 양의 포도당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여 뇌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곧 이어서 더 많은 양의 포도당을 섭취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살이 찌게 된다. 우리는 스테로이드 코르티솔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과 관련하여 주로 생기는 문제 중인 하나인 스테로이드 내성에 관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려 약을 처방하거나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처방받을 때 계속 사용하면 내성이 생긴다는 말을 듣는데 이것이 스테로이드 내성을 말하는 것이다. 스테로이드 내성은 만성적으로 스테로이드가 분비되어 스테로이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왜 스테로이드 내성이 생기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항생제도 내성이 쉽게 생기니까 스테로이드 내성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항생제의 내성은 항생제에 잘 버티는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 균이 증가하는 것이지만 스테로이드 내성은 그런 종류의 내성이 아니다. 따라서 스테로이드 내성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뇌의 면역계에 에너지 공급이 줄어든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뇌와 면역계에 에너지 공급이 줄어든다. 만성염증이 있다고 해도 건강에 크게 무리가 없는 상태라면 다이어트를 해도 면역계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지 않을 것이고 뇌가 주로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뇌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테로이드를 분비하여 혈당을 높이고 뇌에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를 끌어올리려고 한다. 뇌의 면역계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하는 인슐린 저항성과 달리 코르티솔은 면역계의 에너지 공급도 억제하여 뇌가 에너지를 독점하도록 한다. 이것이 일시적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코르티솔은 하루 단위로 농도가 높아졌다 낮아지기를 반복하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기 때문에 코르티솔의 회복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하지만 면역계의 입장에서는 잠시 뇌가 부족한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양보했는데 뇌가 계속 에너지, 포도당을 독점하면 문제가 생긴다. 사실은 뇌에 어제 일을 안 했다고 해서 오늘 꼭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면역계는 좀 다르다. 면역계는 인체에서 매일 청소를 하는 청소부와 같은 역할을 하기에 청소를 하루만 미루어도 그 여파가 크다. 면역계는 더러워진 집, 인체의 청소를 계속 미룰 수가 없기에 청소를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다. 면역계와 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갈등은 스테로이드 저항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저항성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면역계이다. 비만과 다이어트 진행 시 뇌신경계와 면역계가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 유발하는 작용, 면역계의 위험, 감염, 만성염증, 상처, 대응, 사이토카인 분비, 코르티솔 분비, 면역세포, 아드레날린 분비, 면역세포, 성장 호르몬 분비, 면역세포, 바소프레신 분비, 면역세포, 간에서 사이토카인에 의한 코르티솔 분비,
면역세포에 의한 갑상선 호르몬 활성화, 위험 신호 감지, TLR, 뇌에서 포식자, 극심한 온도, 출혈, 음식이나 몸의 부족, 대응, 교감신경에 의한 아드레날린 분비, 대응, HPA 측에서 코르티솔 및 갑상선 호르몬 분비, 썸토틱식 엑시스 성장 호르몬 분비, 교감신경, RAA 시스템 활성화, 뇌하수추에서 바소프로신 분비, 부교감 신경계 및 HPG축의 억제. 스트레이드 저항성과 결과. 스트레이드 저항성이란 곧 배고픔,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분비되는 스테로이드의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효과가 떨어져서 코르티솔이 충분히 분비됨에도 이제는 면역계가 에너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뇌에 포도당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체는 더 많은 에너지를 얻으려고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코르티솔 내성으로 인해 뇌로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 신체의 다른 장기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까지 줄이게 된다. 처음에는 체온이 낮아지고 근육 피로감을 느끼다가 갈수록 점점 무엇을 해도 피곤한 상태가 된다. 특히 체온과 신체 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의 기능이 약하다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피로감이 더 심해진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저항성이 더 진행되면 교감신경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기절하여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단순히 음식 섭취량을 줄이거나 끼니를 굶는 다이어트로 살을 빼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이어트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다.